첫 여름 방학을 맞이했어요. 얘들아! 여름방학인데 어디 놀러 가야지! 나 이번 달 알바 풀이야. 아, 나는 영어학원 가야 돼. 어차피 비 와서 아무 데도 못 가.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혼자 어디 놀러 가기도 좀 그렇고 무엇보다 장마 때문에 그냥 집에 틀어박혀서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죠. 딸, 엄마랑 장 보러 갈까? 나 공부하잖아. 아빠랑 가. 아빠 출장 갔잖아. 엄마 비 와서 혼자 가기 무서운데. 그럼 배달을 시켜. 직접 보고 사는 거랑 같니? 에휴. 네. 아빠가 출장 때문에 지방에서 따로 지내고 계셔서 저랑 엄마 둘이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비가 계속 쏟아지더니 잠깐 그친 거예요. 비가 그쳤네? 그러면 환기를 해야죠. 환기도 시킬 겸 창문을 열었어요. 좋다. 창문 밖으로는 뒷산이 보이거든요. 그때 저게 뭐지? 산 중턱에 희끗희끗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새하얀 형체가 꾸물꾸물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뭐 동물일 수도 있고 뭐. 선범 아니야? 근데 그 끝에 검은 게 보이는 거예요. 뭐지? 사람 머리인가? 그때 그 하얀 형체가 슥 멈추는 거예요. 마치 제가 쳐다보는 걸 알아차린 것처럼요. 오. 뭐해? 엄마, 일로 와봐. 왜? 아니, 저기 뭐가 있어? 거기 등산로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잖아. 사람이겠지? 아닌데. 엄마를 부르고 순간 다시 보니까 그 하얀 형체가 그새 사라진 거예요. 이럴 때 있어, 이럴 때 있어. 좀 이상하긴 했지만 엄마 말씀대로 그냥 등산객이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집이 좀 더워서 바람이라도 좀 쐴까 싶어 무심결에 밖을 내다봤을 때였어요. 저 멀리 길 건너 도로가 내려다 보이는데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길가에 꼼짝도 않고 가만히 제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뭐야? 뭔가 이상해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여자의 고개가 서서히 돌아가더라고요. 저희 집 쪽을 향해서요. 어머. 저거 지금 나보는 거야? 그 순간 여자가 제 쪽을 향해 한 팔을 쓱 드는 거예요. 소름이 확 돋아서 얼른 창문에서 떨어졌어요. 뭐야? 뭐지? 뭐야, 어디 갔어?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해? 깜짝 놀랐잖아. 딸, 쓰레기 좀 버리고 와. 지금? 나 내일 가면 안 돼? 아니, 벌레 거야. 지금 버리고 와.
엄마는 하필 이럴 때 방금 본 그 여자 때문에 내려가기가 싫었지만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서 얼른 버리고 와야겠다 싶었죠. 그날 밤 잡생각에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습니다. 귓가에 유독 빗소리가 크게 들려서 설핏 잠이 깼어요. 근데 얼굴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 같은 느낌. 눈을 감고 있어도 느낄 수 있었어요. 누군가 제 머리맡에 서 있다는 걸요. 천천히 눈을 떴는데 어떤 여자가 제 얼굴을 바짝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 머리맡에 서서 90도로 몸을 숙인 채로. 너무 놀라서 그 여자를 피하려다가 그만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바닥에 엎어진 채 고개를 들었는데 여자의 두 발 전부 발가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에는 새빨간 피가 흥건했어요. 순간 눈을 뜨니까 아침이더라고요. 저는 방바닥에 엎드린 채 쓰러져 있었어요. 엄마, 나 귀신 본 것 같아. 아니, 방바닥에 피가. 그런데 설거지하던 엄마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뒷산으로 등산이 나갈까?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비 오는 건데? 밖에 이렇게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뜬금없이 무슨 등산이냐고요. 아무도 안 가 이럴 때는. 게다가 엄마는 평소에 등산을 전혀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등산을 가자고 하셨어요. 등산 가자니까. 아 나가면 바로 뒷산인데 왜 안 간다는 거야? 아니 왜 자꾸 뒷산에 가자는 거야? 가기 싫다고. 그렇게 엄마랑 말다툼한 그날 밤 갑자기 엄마가 사라졌습니다. 어디 간다고 말도 없이 전화도 안 받고 밤 10시가 넘어가는데도 집에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그때에 철컥 현관문이 열렸어요. 엄마? 엄마, 꼴이 이게 뭐야? 엄마의 모습은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우비를 입은 채 비에 흠뻑 젖어서는 어디서 구르기라도 한 건지 온몸에 진흙까지 덕지덕지 묻어 있었어요. 도대체 어디 갔었는데 그래? 뒷산에. 엄마는 그 말만 하시고 뭘 하다 왔느냐고 묻는 말은 대답을 안 하셨어요. 아, 왜 그래, 엄마? 아, 이게 뭐야? 엄마! 엄마! 문제는 그날 이후로 엄마는 비가 쏟아져도 한밤중이든 새벽이든 가리지 않고 뒷산에 다녀오셨어요. 어머니가 뭐 쉬었네.
갑자기 뒷산에 집착하는 평소와 다른 엄마의 모습에 너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든 막아야겠다 싶었어요. 엄마가 자꾸 밤에 저 모르게 나갔다 오니까 잠 안 자고 거실에 지키고 있기로 했죠. 그런데 버티다가 거실 소파에서 잠깐 졸았나 봐요. 드르륵 창문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뭔 소린가 싶어서 슬며시 눈을 떴죠. 그런데 저번에 봤던 여자가 거실 창문 난간에 걸터 앉아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였어요. 너무 무서워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죠. 금방이라도 저한테 확 다가올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여자가 순식간에 뒤로 쿡 떨어져 버린 거였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눈을 질끈 감았는데 알 수 없는 새함에 눈을 떴어요. 엄마. 창문 난간에는 엄마가 상체를 밖으로 기울인 채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위태롭게 걸쳐져 있었어요. 잡아야지. 저는 얼른 뛰어가 엄마의 허리를 떼어놨어요. 안 돼. 엄마 왜 있잖아. 너는 봤잖아. 그대로 엄마와 저는 방바닥에 나덩거려졌어요. 엄마, 엄마, 엄마 일어나봐. 엄마 일어나봐, 엄마. 그러자 엄마는 이제야 잠에서 깬 것처럼 비몽사몽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어머. 엄마는 꿈을 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없던 목류병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걱정하셨죠. 잠에서 움직이니까. 수도 있겠다. 다음 날 병원이라도 가보자는 얘기를 나누고 엄마랑 같이 안방 침대에 누워서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손을 뻗어서 옆자리를 더듬었는데 엄마가 없더라고. 또 나갔다. 저는 엄마를 찾아서 바로 거실로 나갔습니다. 부엌에 우두커니 서 있는 엄마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뭔가 도마에 두고 썰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질기고 또 딱딱한 뼈가 있는 무언가를 썰고 고기 있었어요. 같은 것 같아. 이거 갈비 같은 거 써나? 엄마. 뭐해? 엄마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죠. 무서워. 그런데 칼에 검붉은 피가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엄마가 왼손을 힘없이 툭 아래로 떨어뜨리는데 다섯 갈래의 핏줄기가 바닥에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엄마 등 뒤로 얼핏 보인 도마에는 잘린 손가락들이 보였습니다. 진짜? 눈을 번쩍 뜨니까 안방이더라고요. 이상한 꿈을 꿔. 아, 너무 생생하고 너무 끔찍한 꿈이었어요. 손가락을 왜 잘라? 저는 곧발로 거실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엄마 뭐해? 진짜. 엄마가 천천히 뒤돌았는데 퀭한 얼굴로 물을 마시고 계시더라고요. 다행이네, 다행이야. 다행히 피 묻은 칼도 잘린 손가락도 없었어요. 엄마 왜 안 자고 나와 있어? 놀랐잖아.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아유, 꿈에 내가 산속에 서 있는 거야. 근데 보다 보니까 주변 풍경이 낯이 익더라고. 우리 집 뒷산인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뒤에서 막 미친 듯이 그냥 쫓아와. 내가 죽어라 도망치는데 얼굴은 안 보이고 근데 결국 탁 잡힌 거야. 날 붙잡은 사람이 칼로 손끝부터 잘근잘근 썰기 시작하는데 수영아, 나 이거 보통 꿈이 아닌 것 같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 손가락 자르는 게 똑같네. 엄마가 꾼 꿈과 제가 꾼 꿈이 겹치는 게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저희 모녀는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뭐야? 인터폰 화면에는 2명의 남자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그러지 마. 예. 경찰입니다. 경찰이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 어머님은 저 집에 계신가요? 무슨 일이신데요? 뒷산에 40대 여성 변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어떡해. 이게 신원 파악이 안 돼가지고 비슷한 나이대 분들 저 거주하는 집에 저희가 이제 일일이 방문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신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와, 이걸 본 거야. 어떡해. 너무 무서워. 시신이 발견이 되는데 왜 신원 파악을 못했지 싶었었는데 시신 자체도 나체로 발견됐고 손가락이랑 발가락 10개가 전부 잘려 있었고요. 야, 지독하다. 이걸 또 어떻게 다 잘랐어. 동네에 70대 할머니께서 등산을 하시다가 발견을 했다고 뉴스에 떴고요. 이거 실제 사건이야. 어머니가 계속 뒷산에 가자고 했던 게 되게 섬뜩하고 무섭고 저희 어머니가 꾸신 꿈이 손가락부터 이제 잘려나가는 꿈이었는데 피해자분 거의 똑같이 이제 손가락이랑 발가락 다 잘려나갔다 해서 우와. 저희한테 좀 찾아달라고 계속 신호를 보냈던 건 아니셨을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이거 진짜 그런 생각 들겠다. 엄마와 제가 겪은 끔찍한 악몽. 단순한 우연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봤어? 너는 봤잖아. 이렇게 묻던 목소리. 매일같이 홀린 듯 뒷산에 가던 엄마. 이건 어쩌면 뒷산에 참혹히 묻힌 피해자가 자신을 찾아달라는 간절한 외침은 아니었을까요? 얘 경준아, 지각하겠다. 네, 내려가요. 2층에 저희 가족이 살게 된 거죠. 잘 다녀와라.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다녀왔습니다. 자, 인사드려라.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낼 거야. 할머니 옆에는 처음 보는 아저씨가 서 계셨어요. 잠시만요. 앞으로 1층에 있는 빈 방에서 지낸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세를 줬어. 엄마는 다급히 할머니를 부엌으로 끌고 가서 아유, 어머니. 절대 안 돼요. 어떻게 집에 범죄자를 들여요? 죄자? 누구든 그 새롭게 시작할 기회는 줘야 할 거 아니냐. 아이고, 저 사람 갈 곳 없는 딱한 사람이야. 사실 저희 할머니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셨어요. 그러시네. 그런데 할머니네 교회에서 교도소로 봉사활동을 나가게 됐는데 그때 재소자들과 인연을 맺게 되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만난 재소자들이 출소하면 자립할 때까지 바로 여기 할머니 집에서 지내게 하겠다는 폭탄 발언을 하신 겁니다. 대단하신 분이다 진짜. 네, 집에 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아우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리고 할머니는 출소자들에게 집세를 안 받는 대신 매주 교회에 나갈 것, 그리고 일자리를 구할 것. 두 가지 조건을 내거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도 말이다. 회개하고 또 성결하면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야.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절대 뜻을 굽히지 않으셨죠. 아 너무 좋네요. 이게 가르침이지. 범죄자와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지내야 된다니 솔직히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괜한 걱정이었나 싶을 정도로 할머니가 내건 조건을 성실하게 지키셨어요. 다행이네. 첫 번째로 들어온 아저씨는 할머니, 이 은혜는 못 잊을 거구만요. 중장비 업체에 취직해서 나가셨고요. 두 번째 아저씨도 이 사진 좀 봐라. 잘됐다 정말. 중소기업에 취직하시고 심지어 결혼까지 하셔서 나가게 되셨죠. 보람 있네. 훌륭한 일을 하셨네요. 보람이야. 그리고 얼마 뒤 세 번째 아저씨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는 아저씨를 처음 보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 아저씨 인상이 어딘가 섬뜩했거든요. 그래? 그렇게 첫 만남부터 시작된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더해졌습니다. 아니 왜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야? 나랑 약속했잖아. 일도 구해야지. 언제까지 종일 방구석에만 있을 거야? 아저씨는 할머니와 한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예, 이러면 안 되지.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너무 생생하지 뭐냐. 새카만 밤이었대요. 누가 밖으로 나갔더니 여자가 서 있었다고요. 오. 심지어 맨발이더래요. 심상치 않아. 그런데 그때 그 여자가 어느 순간 집안에 들어와 있었대요. 뭘 찾는 건지 방이며 부엌 찬장 열어볼 수 있는 곳은 죄다 열어보면서 정신없이 뒤지더라는 거죠. 듣기만 해도 귀괴한 꿈이더라고요. 저는 요즘 할머니가 그 아저씨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보다 싶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1층으로 내려가는데 이게 먹네. 부엌을 들여다봤더니 여자의 양손 아기에는 온갖 음식들이 잔뜩 들려 있었고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음식을 막 우악스럽게 먹어치우고 있었어요. 제가 더 놀랐던 건 그 여자의 행색이 할머니가 말한 그 꿈속의 여자와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아저씨였어요. 음식을 정신없이 먹어치우던 여자가 아저씨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상한 여자가 그 방으로 들어갔어? 아침이 되자마자 저는 곧바로 엄마에게 어젯밤에 본 것들을 다 말씀드렸어요. 에이구, 너도 꿈꿨니? 할머니 요즘 걱정 많으시니까 할머니 앞에서 그런 이상한 말 하지도 말어. 알았어? 엄마는 제 말을 믿어주지 않으셨어요. 진짜 이상한데 찝찝함이 가시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내던 며칠 뒤 학교가 끝나고 집에 왔는데 배고파. 그 소리는 기다려. 어떤 새끼부터? 여자? 아니. 그럼 어린애? 아니. 뭐야 이거? 뭐야, 누구야? 뭐야 살인마? 그럼 그 회장님 녀석들 죽여버릴 거야. 갑자기 제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이 울리는 걸. 너부터 죽여줄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친 듯이 큰 길까지 도망쳤어요. 멀리 할머니와 엄마가 장을 보고 돌아오시는 게 보였고 저는 뛰어가서 제가 본 모든 것을 말씀드렸죠. 불이 나게 집에 도착한 할머니는 아저씨 방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사탄이 붙었어. 웬 밥상이 하나 차려져 있었어요. 그게 꼭 제사상 같더라고요. 아, 이건 또 뭔 일이야? 어디 감히 내 집에서 잡신을 모셔 지옥에나 떨어질 악마 같은 놈! 아이고. 아저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어머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희미하게 웃고 계셨어요. 이상한 사람 잘못 들었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틀만 더 시간을 주시죠. 그 아저씨는 박수무당이었습니다. 그 제사상 같은 거를 차려두고 붓 같은 거를 하고 계셨고요. 저는 그때 할머니가 그렇게 화나신 걸 처음 봤고요. 그 아저씨한테 잡신을 모시고 있다. 이제 그런 잡신을 모시면은 이제 지옥에 간다. 이런 식으로 너무 엄청 안 좋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할머니가 평상시에는 굉장히 이제 온화하신 분인데 상을 그냥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큰 분이야 아주 그릇이. 약속한 이틀 뒤 아저씨는 저희 집을 떠났습니다. 근데 할머니는 계속 귀신을 보셨습니다. 산발한 여자가
기어다니잖아. 그 여자가 나를 데려가려나 보다. 그러던 중 할머니가 2층에서 내려오시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뇌진탕에 허리까지 크게 다치셨어요. 사고네, 사고. 시간이 갈수록 집에서는 사람 산 온기도 활기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많네. 며칠 뒤 늦은 밤 경준아, 할머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절 부르시는 거예요. 경준아. 뭐가 필요하신가 해가지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죠. 순간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할머니 병원에 계시. 할머니는 허리 수술을 받으시고 병원에 입원 중이셨거든요. 경준아, 경준아. 경준아, 경준아. 할미. 여자의 입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새어나오는 거예요. 박수 나갔잖아, 근데. 오자.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그 여자가 엎드려 있던 거실 카펫 위에 누워 있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엄마는 예산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어요. 용한 무당을 찾아서 부르셨습니다. 무당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거실 중앙에 딱 서는 거예요. 냄새 고약한 거 봐라. 그리곤 거실 바닥에 깔린 카페트를 확 걷어냈습니다. 이게 뭐야? 저도 제 눈을 의심했어요. 카펫 밑에는 새빨간 피로 그린 커다란 부적 4장이 붙어 있었어요. 무슨 짓을 한 거야, 여기다. 그 박수무당이 이 집에 아기를 붙여놓고 갔네. 아기요? 그래. 배고프면 다 집어삼키는 악귀. 이 집 줄초상치를 뻔했어. 알아? 저주의 부족이구나. 저는 그때 살면서 부적을 처음 봤었는데 피로 써진 것처럼 막 휘갈려서 이제 보통 부적보다는 훨씬 큰 부적이 이제 바닥에 붙어 있었고 푸석푸석하고 막 헝클어져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짐승의 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어른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제 사람 머리카락이라고 그러네. 이제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어디 엄청난 숨겨놓은 것도 아니고 거실 한 가운데다가 그런 거를 해놓으니까 되게 좀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방을 내어준 할머니에게 아저씨는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설마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품고 이 집에 들어왔던 건 아니겠죠?